우리가 이제 중독 증상 중에서 하나가 실질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중독이에요. 그 중에서 중금속 중독에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많이 나타나는 중독 중에 뭐가 있냐면 납 중독이 많아. 이게 되게 많은데 우리가 모르고 살아. 납은 영어로는 리드라고 그래, 리드. 그래서 리드 포이저닝이라고 그러는데 납. 우리 이 우사에 납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 녹수른데? 녹수른데 쇠가 있지. 예? 녹수른 파이프. 그러니까 녹수른 파이프는 맞아요. 페인트가 되어 있는 것. 우리 쇠도 이렇게 겉에 왜 허연 것들 있잖아요. 그 페인트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납이 있어요, 납. 그래서 수도관 외부에 묻어 있는 페인트를 소가 핥거나 먹는 경우 납 중독이 걸려. 두 번째로 파이프 같은데 이제 페인트 칠한 거 우리 왜 녹슬지 말라고 왜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 소가 핥잖아. 근데 그게 미량이지만 그 소가 중독 걸린다니까 아주 위험해요. 호텔이에요? 예? 그 다음에 방목지에 우리나라는 그래도 좋은데 방목지에 가보면 호주나 이런 데다 가보면 이렇게 물 먹는 웅덩이 이런 데 있어요. 근데 이제 관리 안 되는데 이제 뭐 그런데 그게 왜 거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배터리 있잖아요, 배터리 우리 저 건전지 이런 차 배터리 그런 데에 그 안에 액들이 다 납이야. 그래서 소들이 그걸 만약에 뭐 물 대신에 먹었다 그러면은 납 중독이 걸리는 거야. 납은 하나의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납 중독은 제초제 먹은 거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초제하고 살충제 먹은 거 중간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제초제 먹으면 우리는 알잖아요. 무조건 죽는다. 무조건 죽는다. 그래서 증상은 어쨌든 잘 안 먹겠죠. 잘 안 먹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흥분 증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덜덜덜덜 떨고, 그리고 소가 자꾸 이 신경 증상이 나타내고, 심하면 누워가지고 막 이래 사지경련이 나고, 그 다음에 죽는다. 그런 증상이 일어나면. 이게요, 참 희한한 일이, 제가 아까, 테타누스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그랬지, 그게? 갑자기. 그 테타누스 중독이 걸리면 파상풍. 그게 생각이 안 나요. 이 납이요 어디서 생기는 줄 아세요? 우리 소 밥 주는데 여름에
습기가 있고 여기 약간 오염돼 있으면요. 거기서도 납이 생겨요. 희한해요. 이 납 중독이 와요. 그래서 어떤 경우 나타나냐면 보통 제가 뭐 이제까지 수의사생활 하면서 뭐 한 5마리 내외일 거야 치료한 게 없는데 보통 봄에서 여름 정도 됐을 때 약간 덥거나 할 때 봄에서 여름 지나갈 때 약간 좀 관리가 잘 안 된 집에서 송아지가 한 아침에 전화 와요. 난리 났다고 송아지가 죽었는데 누워서 막 이러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 딱 보면 느낌이 와요. 아, 그 집에 사료조 관리가 잘 안 되고 좀 저기하다 그러면 그 납 중독이에요. 그럼 거기서 이 사조에서 납이 생겨요. 치료 방법 구하기 힘들어요. 시약으로 해야 되는데 EDTA라는 시약이 있어요. 이거를 혈관 주사를 하는 거야. 어쨌든 치료가 의외로 빨리 저기 하면은 치료가 잘 돼요. 잘 돼.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납은 불결한 사조에서도 일어나고 페인트가 묻었던 그 물질을 먹으면 조금이라도 이게 양이 많은 게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먹으면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특히 뭐 이런 전 파이프 페인트를 전 우사 지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먹었을 때 그러면 일어나는데 사지 경련이 일어나고 강직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 치료 방법은 이 EDTA라는 주사약을 혈관 주사 놓는다. 이게 기본적인 포인트예요. 납은 뭐 이게 뭐 심한 정도에 따라서 막 이렇게 나누고 뭐 교과서로도 쭉 나왔는데 그런 얘기는 뭐 할 것도 없는 거고 복잡하기만 하고 어쨌든 급하면 12시간 만에 죽는다. 그 만성으로 됐을 때는 이게 조금씩 됐을 때는 발육이 불량하고 영양분 허약하고 근육 위축되고 뭐 발작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급한 거는 이제 뭐 하루 만에도 죽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파이프에 있는 양은 많은 양은 아니잖아요. 조금씩 하는 거는 만성으로 돼가지고 소가 이렇게 위축되고 신경 증상을 나타낸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치료 방법은 EDTA라는 그 약을 혈관 주사를 놔가지고 해결을 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는 지금 뭡니까? 이 납이라는 것은 중금속으로 인해 가지고 이거는 먹어서는 안 될 거를 먹은 거죠. 그죠? 먹은 거죠. 이 납 중독이 있고 이 납 중독이 의외로 많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리 중독도 있는데 저는 이게 구리 중독을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공부해 보자면 아까 구리가 부족했을 때는 어떤 증상을 나타냈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이제 구리가 많이 먹었을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생긴 것도 있다고 그래요. 이제 어떤 경우에 생기냐면 보통 구리 중독은 왜 걸리느냐? 살충제 성분에 구리가 들어있다네요. 이게 이 구리가 아까 혹시 기억나세요? 구리가 부족하면은 무슨 증상이 일어난다는 거 마지막에 기억나요? 예? 예? 예. 구리가 부족하면 설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제가. 응? 구리가 부족하면 설사가 일어난다고 그랬거든요. 그거 아셔야 돼. 중요해요. 근데 구리는 어디에 있냐면 살충제에 많이 있대요. 우리가 이제 살충제 뿌릴 때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이 체표로 소의 몸 체표로 들어가면 그게 중독이 걸릴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목초지에 구리 함유량이 많은 목초지 풀에 이 구리가 들어가 있으면 그걸 먹은 소들이 구리 중독을 일으킨다 하는 게 구리 중독의 대부분. 예.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구리가 이게 살충 효과를 해요. 구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조사료나 곡물이 이게 곰팡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럼 곰팡이나 이 벌레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살충제를 치잖아요. 그럼 여기에 구리 성분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먹은 소가 또 뭐 결국은 살충제 먹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런 게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우리나라에 사료 옥수수로 들어오는 곳이 이제 여러 군데인데 남미에서 들어오느냐, 호주에서 들어오느냐, 우크라이나에서 들어오느냐 여러 군데인데 저 남미 같은 데서 들어오는 경우는 결국 어떻게 적도를 통해서 들어온대요.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료 같은 경우는 옥수수 수분 함량이 일반적으로 사료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9에서 11%거든요. 수분이 11%예요. 10% 내외예요. 수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옥수수가 이제 적도를 통해서 넘어오면 이게 뜨겁잖아요. 배 안에 가둬져 있을 거 아니에요. 적도를 통해 얼마나 뜨겁겠어요. 배 안에서. 그러면은 이 옥수수가 수분이 보통 9에서 10% 내외인데 6%까지 떨어진대요. 바싹 말른데 아주. 그 안에서 열이 막 펄펄 나니까. 그러면은 이게 수분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무게 차이가 어떻게 나요? 틀리잖아요. 니네들한테 지금 우리 몇 톤 준다고 그랬는데 이게 물이 없고 바싹 마르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나 손실이에요. 9%가 6% 되면 3분의 1이 손실되면 돈이 얼마나 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을 뿌린대요. 거기서 바싹 마르니까 물을 뿌린대요. 이게 물을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곰팡이가 생겨요. 에? 물을 뿌리면 곰팡이 생겨요. 곰팡이 생기면 곰팡이 생긴 것도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저어가지고라도 팔아야 되잖아요. 저으면서 살충제 뿌려요. 살충. 그래서 어떤 경우에 조사료 들어올 때도 이게 어떤 데 조사료를 이제 살충제가 많거나 이런 벌레가 들어온다 그래서 저런 그 살충제를 뿌리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게 뭐냐면 있어요. 훈연해 가지고 막 그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그 살충제 중에 아마 구리 성분이 이 살충 효과를 하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만들어서 한 것들은 그걸 이제 소들이 먹으면은 섭취할 수 있다. 근데 그게 많은 양이 아니고 미량이지만 이게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알아요. 이게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구리 중독이 일어날 수 있다. 구리 중독은 이게 좀 뭐 그렇게 저기 했는데 뭐 설사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치료 예방은 치료나 이거는 뭐 없는 거로 돼 있어요.